안녕하세요. 실천력 투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기업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변하기 쉽지 않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선 실제적인 기업의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별도 문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주가 문제잖아요. 근데 주가는 되게 요동쳐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어떤 기업, 특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가 움직인가 이런 걸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 매매하신 분들은 주가만 보고 가치 투자자들은 회사 상황과 주가 상황, 쉽게 말해 시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다고. 가치 투자는 항상 수술하겠죠. 힘든 작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유혹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뭐 실적 모르겠고, 회사 상황 모르겠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상황이라면 비쌀 때 사서 그걸 먹겠다. 이런 게 이제 차트 매매고, 대부분의 기관들을, 특히 우리나라 기관은 더 하고, 많은 개인들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런 식으로 투자할 거예요. 기업 가치 분석에서 이제 그러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눈가 이제 분석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건 되게 대동소이해요. 기업 가치 판단해서 그 기업 가치 대비 쌀 때 사고 일정 기간 홀딩. 그렇지만 그것도 변화가 있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버핏의 최신 버전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잘 버는 고른 다음에 그 종목 중에 그러니까 잘 번다는 것은 그 시소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증가할 종목을 고른 다음에 그 종목을 잘하는 작업한 다음에 일정 기간은 이제 주가 폭락하니까 실제 좋든 안 좋든 뭐 폭락할 이유는 많잖아요. 그때 이제 사서 일정 홀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자체 이해를 한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관심 있는 것은 주가 문제죠. 시총이 잘 변하지 않냐. 그거 다른 문제죠. 시총은 잘 변해요. 대신 주가 시총만 보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고수가 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처음에야 다 어떤 분야든 초짜잖아요. 하지만 어느 시점, 어느 기간 지나면 고수가 되고 싶죠. 고수라는 것은 그 분야를 잘 알고 또 수익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잘 아는 사람이 수익 나는 게 당연시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고수가 되는 작업을 처음에는 못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게 되는 게 현명하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게 더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업 실적은 잘 변하지 않냐? 실적은 잘 변해요. 주가도 잘 변해요. 근데 기업 자체는 잘 안 변하는데 크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각 기업이 갑자기 을기업이 되지 않고 을기업이 갑자기 각기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익성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그듯이 각 기업은 그냥 계속 각 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고 을기업은 계속 하청업체는 계속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걸만 끝난 게 아니라 각 기업은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각 기업은 매출의 변동성이 적어요. 그걸 통제하는 거죠. 각 기업은. 근데 을기업은 갑에 의해서 매출의 변동이 오락 커요. 그쵸? 갑질을 한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사는 잘 변하지 않고요. 각기업이 을기업, 을기업이 갑기업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드물고요. 또 하나는 수출 안 하는 기업이 갑자기 수출하다든지 이거 쉽지 않죠. 물론 수출하는 기업은 이제 안 한 경우가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수출한다는 업종 자체가 수출 거의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결국 뭘 의미하죠? 매출 확장력이 적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출 안 하던 기업이 물론 이제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관련 업종 기부라든지 뭐 요즘에 가장 핫할 수도 있는 피부미용 관련 종목은 매출이 정말 급증하죠.
그 업종 거의 다. 그래서 가장 주가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출 그러니까 갑이 을 되는 거 쉽지 않고 을이 갑 되는 거 쉽지 않고 또 수출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수출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수출한다면 좋죠. 그리고 제가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이 갑자기 소비자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제 최근에 한 십몇 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올라간 것도 중요한데 일정 기간 홀딩 해야 되잖아요. 그 홀딩 하려면 제가 소비자 안 되면 매출이 향방을 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 그런 기업 같은 경우 매출 향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출을 주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측면, 회사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 이제 기업 내부적인 문제고,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주가 문제는 어떠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언급한 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잘하니까 그 종목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N소프트가 있어요. 좋은 기업에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단지 최근에 주가가 되게 급락해서 2023년도 지금 9월 오늘 9월인데 주가가 최근에 엄청 급락했죠. 그러면 돈이 안 쌓이냐? 자산가치는 쌓여요. 적자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수익가치가 워낙 안 좋아하니까 급락하는 거죠. 근데 급락이 이게 뭐 2분의 1도 막 3분의 1도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잘 안 변하는 건 맞는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시청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야 돼요. 다 봐야지 제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고 싶다? 고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기업은 잘 안 변하지만 주가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증가 정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은 저기 이제 그 사이버 상으로 지분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권리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도 관심이 많아지만 주가 문제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조차도 비싼 가게 사면 안 되고 적자일가 아니고 좀 비싼 가게 사도 안 좋고 싼 가게 사면 안 버는 기업도 수익이 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건 나중에 또 언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는 기업은 잘 안 변한 걸 아시고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봇 관련주 막 주가가 엄청 급등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급락했지만 로봇 관련주가 향후 비전이 있죠. 미래 비전이 좀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그걸 매출로 연결시키려면 기획 설비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차이가 갑자기 땡겨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회사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많이 차이니까 회사는 엉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올라가잖아요. 미래 비전이 좀 높은 거죠. 실제 매출도 증가하고. 물론 돈은 안 들어와요. 돈은 안 들어오는 건 확실해. 그렇지만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깨우치는 거죠. 저도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되게 오랜만에 지켜보지만 타일 못 잡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수익성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당장 오너 입장에서는 수익성 당장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확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또 이제 세력들은 올리는 거죠. 매출만 증가하면 나중에 계속 매출 증가할 업종이니까 회사야 엉망이 됐든 올릴만한 증가가 있다. 그래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버핏이라든지 대부분 대가들은 기업 가치를 감안하고 거기 걸맞은 시총이냐 감안해서 투자하는 말 하죠.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책이 없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고수이겠지만 대부분 안 나타나니까 말씀 안 하잖아요. 책도 안 쓰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말 고수다 감탄한 책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제가 초창기 이제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됐죠. 그렇지만 좀 공부하다 보니까 대가들처럼 그런 많은 장기간 경험을 쌓아가지고 책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요. 없으니까 저도 이제 국내에서 발간한 책을 공유 안 하는 이유가 훌륭한 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로 외국 사람이 쓴 외국 대가들이 쓴 책가 워낙 격차 심하니까 경험도 다르고
갖고 있는 돈도 다르고, 그 때문에 추천을 못 하는 거죠. 결국 다시 돌아가서 요는 기업은 잘 안 변합니다. 그렇지만 주가, 시총은 정말 오르락내락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조만간 제가 재무지표 강의를 하지만 지금 아직 계속 못하고 있는데, 특히 매출 상황에 대해서 주가는 정말 요동쳐요. 요동치고, 매출도 정체에도 영업이익 폭락하면 주가도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돈은 쌓이더라도 주가는 진짜 반에 반 토막,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까지 나는 거예요. 돈은 쌓이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식화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아는 게 주식세계를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급나가든지 주가 떨어지면 우울하거든요. 돈은 쌓여. 회사 상은 좋거든요. 돈이 쌓이니까. 근데 주가가 비싸게 사든지 뭐 어떤 돈이 쌓이는 상황이지만 기대치만큼 안 올라가든지 뭐 매출이 갑자기 급나가든지 영업이 급나해도 주가는 급락하거든요. 막 반토막 더 나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짧은 동영상 찍으니까 깊게 못 들어가는데 다시 어차피 좀 앞으로 쭉 찍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요는 뭐냐? 기업은 잘 안 변해요. 왜 이걸 알았냐면은 예를 로봇 관련주가 전망 있다. 뭐 미래 당연히 전망 있겠죠. 그러면 매출액 증가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떤 제조시려면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1년 과정이 딱 필요하잖아. 근데 주가 밑이 날아가 있어. 그럼 사야 되겠까요? 근데 안 날아갔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 있는데 싸요. 그러면 사야 되지만 그런 좋은 이야기 있지만 주가 밑이 날아간 종목을 사버리면 물론 더 올라가니까 먹고 나오면 된다 마인드로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지옥을 경험하겠죠. 제가 많이 써먹는 지옥 경험한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변한다고 하고 뭐 그쵸, 기관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주가를 미리 땡겨 올린 다음에 말하니까 문제예요. 밑바닥에서 말하면 뭐라 해요? 근데 주가 올린 다음에 말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가 올라간다고 실제 올라가냐? 아니에요. 미리 땡겨서 올린 다음에 좋아질까는 말을 한다는 거. 아니면 실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싼 걸 사야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잘 안 변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기업 가치와 주가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돈이 계속 쌓이죠. 어떤 기업은 돈이 쌓이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는 정말 막 반토막 나기도 하고 막 오락내락해요. 그래, 그런 상관관계 제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관한 쓴 책을 아직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있겠죠. 근데 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 샀어요. 근데 매출 급락해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그냥 방치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매출이 너무 과하다. 근데 비싸게 사지 않았더라도 매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싼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더 급락할 수도 있어요. 신저가 가게 샀는데 그 신저가 뚫어버려요. 물론 PBR 0.3, 0.5에 샀으면 다른 건데, 보통 좋은 종목 1.0, 뭐 2.0, 3.0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적 꺾이면 어떻게 돼요? 3.0짜리 1.0이 되면 보통 반에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맞고, 그걸 이제 지켜보는 시간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못하죠. 어떤 책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 가치, 주가 수준을 감안 않고 매출 영업이 어떻게 변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한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하고, 왜냐면 매출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에 의해서 주가 수준이 비싸냐, 적정가냐, 싸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을 언급 안 하고 매출 영업이 변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한다 말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추천을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언급할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급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요는 실적이 뭐 미래 가치는 좋다. 근데 주가가 날라갔어. 근데 회사는 잘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매출 증가하려면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기업도 서버 증설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안 하니까 주가 올라오는 거 사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한 거고요. 제가 예전에는 안 버는 기업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잘 버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버는 기업은 정말 저점 뭘 엄청나게 싸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종목을 길게 볼 때 싼 시총, 싼 PBR이라든지 싼 가격 수준을 사놓으면 정말 몇 년 동안 안 팔아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런 투자를 주로 하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실적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안 버는 게 갑자기 잘 벌고 이럴 수는 없죠. 기업은 잘 안 변하고, 그러려면 생산성도 늘려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주가 시총 문제는 다르다. 요동쳐요. 정말 요동쳐요. 돈은 계속 쌓이는 기업도 주가가 막 반토막 반에만 토막 나고, 막 몇 년 신저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LG생활건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정말 주가 정말 몇 번을 토막 나잖아요. 돈은 벌어요. 돈은 쌓여요. 회사는 크게 안 변해요. 근데 매출이 하락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주가가 정말 몇 번을 토막 나잖아요. 물론 너무 비싸니까 떨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LG생활관을 계속 예전에 못 산 이유가 PBR 3에서 7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실제만 쪽 먹기면 그냥 몇 분을 토막 날게 보이는데 못 들어가죠. 물론 최근에 또 들어갔다가 또 실제 더 안 좋으니까 사는 걸 멈췄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제 반전하든지 너무 싸지면 제가 다시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실제 값이 꺾일 때는 싸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막 PBR 0.3, 0.5 모를까. PBR 2가 1 됐다고 사면 안 돼요. RO 20짜리라도 RO 5 되잖아요. PBR 1.0 뚫어버리거든요, 그냥. 이런 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너무 길으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